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까지 낮아졌는데요. 다만 스모그의 유입으로 공기는 탁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요. 경북 지역은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앞으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제법 차갑지만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 11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고요. 울진은 비나 눈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은 4,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맑다가 점차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 오늘 구름 많이 끼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8도, 독도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겠고요. 바다의 물결 오전에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오후에 기온이 잠시 떨어졌다가요.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 금강송이 우리나라의 7번째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소나무가 어떻게 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농업유산이 됐는지 또 의미는 무엇인지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파트 4, 5층 높이로 곧게 자란 금강송.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자랑인 금강송은 울진에 가장 잘 보존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와 전곡리, 북면 두천리 일대 14만 제곱킬로미터를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구례 산수유 등에 이어 7번째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황장 봉산으로 오늘날에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국가 차원에서 울진 금강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송계와 산림계를 구성해 금강송 보존에 앞장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순서대로 이제 순산을 하고 또 보호하자는 그러한 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울진군은 금강송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6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역사성 속에는 보부상들의 애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산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시스템에 15억 원을 투자합니다. 유산 자원의 복원이라든가 주변 환경 정비 그를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라든가 도시민들이 찾아가서 그 농업 시스템을 보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도 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은 단순한 소나무를 넘어 울진 주민의 삶을 이어왔고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보고를 넘어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영덕군 북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까지 피해 신고가 없었다며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과 신흥국 수요 증가로 올해 철강 제품 수출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철강 제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2에서 5% 증가하고 원부자재 수요 확대로 수입도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제 단가 상승과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전체 철강제 수출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를 앞두고 미리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매매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늘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는 대단지는 물론 나홀로 아파트 같은 소규모 단지까지 공급 과잉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은 물량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며 평균 0.02% 떨어져 지난달 초 반짝했던 반등세가 2주 만에 꺾였습니다. 앞으로 경북 적 아파트 시장은 1분기 이후 공급량이 급증하며 한동안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연구학교 지정 문제가 새해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교육감별로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경북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올해 정책 방향을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 끝에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한 교육부. 대신 도입한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는 시도 교육감 성향별로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서울, 경기 등 13곳은 연구학교를 거부한 반면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선택권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연구학교 수용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연구학교 문제는 선생님들과 학교장이 선택하는 문제지 교육감이 연구학교를 해라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발표, 토론, 참여 중심으로 6년째 교실 수업 변화를 유도한 결과 학업 성취도와 대입 결과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10,000개를 돌파한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대입 수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소한 고졸 취업 시장은 학교가 직접 나서서 뚫겠다고 이 교육감은 강조했습니다. 국내 취업뿐만 아니고 해외 취업도 작년에 희망자의 78%가 미국, 카나다, 중국 취직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교 평준화를 포항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인구 규모와 학부모 간의 입장차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존의 신중론을 견지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다면 더 나은 경북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상가가 밀집한 이동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 제3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데 이어 제4공원에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60억 원을 투입해 이동 3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한 포항시는 이동 4공원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실시 설계비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제4공원 공영주차장도 제3공원과 같이 지상은 어린이공원으로 지하는 1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되는데 필요한 예산 30여억 원이 더 확보되면 내년에 본격 추진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시청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포스코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아 포항 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서는 대형 유통업체는 인구 10만 명당 1개 정도가 적당한데 이미 포화 상태라며 인근 상인과의 상생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포항의 상징인 철강타워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3월까지 한국과 중국으로 가는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하자 대구 경북 쪽 관광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보이는데 관광객 모집 취소 등 그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중국에 전세기를 띄우기로 하고 고객을 모집한 대구의 한 여행사. 최근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3월에 뜰 예정이던 전세기의 운항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모집한 관광객에게 취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3월까지 다른 나라는 다 운항 허가를 해주고 한국을 오가는 전세기만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말까지는 전세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목욕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 같은 중국의 방침은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역의 호텔과 면세점 등도 전세기 운항 취소 여파로 이달 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특수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호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면세점 쪽에서는 중국의 여행객이 줄어들에 따라서 타격은 조금은 있을 거라고 좀 긴장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 사드 배치 발표가 있었지만 대구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19만여 명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 추이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지난해와는 달리 SNS 등의 조용한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2월 달에 결정이 될 건데 우리도 하긴 할 겁니다. 네. 하긴 하는데 좀 조용하게 좀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는 관광 성수기에 접어드는 4월이 지나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번 겨울에도 스포츠 동계훈련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계훈련은 다음 달 말까지 이루어지며 축구와 태권도, 야구 등 3개 종목에 걸쳐 189개 팀 3,700여 명이 경주를 찾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는 동계훈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와 경기장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상주 영덕 고속도로의 영덕 요금소가 현재 2곳에서 추가로 2개가 더 설치될 전망입니다. 영덕구는 현재 설치된 2개 요금소 외에 추가로 하이패스를 포함한 요금소 2개를 정식으로 더 설치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주 영덕고속도로는 지난 연말 개통 이후 새해 들어 현재까지 동해안 관광객이 크게 몰리면서 영덕 요금소에서 극심한 혼잡이 계속되고 있고 정체로 인한 추돌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포항 농산물 도매시장이 어제 초매식을 갖고 과일 등 농산물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채소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올 9월부터는 채소 도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요란한 마이크 소리와 함께 시작된 새해 첫 과일 도매. 첫 거래에 성사된 품목은 사과로 보통 한 상자에 4, 5만 원 선이지만 전통에 따라 이날 첫 경매는 2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포항 농산물 도매시장에 등록된 중도매인은 3개 법인의 48명, 경매사는 한 법인의 2명씩 모두 6명으로 이들이 연간 2만 7천여 톤의 과일을 유통시킵니다. 올해는 자연재해 없이 농가에서도 좋은 값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거래액은 3년 전 535억 원에서 지난해 553억 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죽도 시장에 있는 농협 채소 공판장이 이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10여 명의 채소 중도매인들이 10년 넘게 이전을 거부했으나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되자 이전을 결심한 것입니다. 포항시는 7억 원을 들여 건물을 증축한 뒤 오는 9월쯤 채소 공판장을 이전하면 경매 매출이 연간 7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일 사러 온 사람들이 채소도 함께 이렇게 장을 봄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농산물 가운데 지역 농산물 매출액은 10%선 경작 면적이 적어 대부분 소매로 거래하기 때문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포항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금까지는 과일 시장 기능에서 올해는 채소 시장 기능이 더해져 새로운 발전을 꿈꾸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의 성평등 지수가 측정을 시작한 이후 5년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결과를 보면 4개 등급 가운데 강원, 서울, 제주 등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경북은 전남, 울산 등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특히 의사결정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도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포항 5호사 목조석가 열애 산불좌상 등 3건을 유형문화재로 포항 고석사 석조 열애 의좌상 등 3건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어사 목조석과 열의 선불좌상은 18세기 중후반 경북 남부 지역 조각승들의 활동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았고, 고석사 석조열의 의좌상은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돼 현존하는 유일한 의자에 앉은 형태라는 점에서 신라 조각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유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가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지정되면 경북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700점과 도지정 1333점 등 모두 2033점으로 늘어납니다. 군뱅이 산업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군뱅이를 가공해 판매하거나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인정받은 건데 간에 좋은 걸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식용 곤충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상자 속 발효 톱밥을 파내자 군뱅이가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농가가 사육 기준에 맞게 키운 것들입니다. 군뱅이는 마그네슘, 칼륨 등 무기질과 단백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을 만큼 간에 좋은 걸로 알려져 일부러 구해 먹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곤충 중에서도 이른바 돈이 되는 상품으로 농가의 식품 인정 요구가 컸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작년 사육 기준이 마련된 뒤 이번에 안전성 검사를 통과함으로써 지난달 29일 식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시장성을 예측하고 미리 군뱅이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예천에만 4곳, 전국적으로 300여 곳에 달합니다. 일반 음식보다는 분말 또는 액상 형태의 건강식품으로 가공되거나 신약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 관련해서 피로 시장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뭐 90% 이상 안 피곤한 사람이 있겠냐. 매출 규모로 연간 한 3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장수풍뎅이의 유충인 장수에도 이번에 군뱅이와 함께 식품으로 인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용곤충은 그동안 친숙하게 먹어오던 메뚜기, 번데기와 식용곤충으로 개발한 4개 종을 합쳐 7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겨울방학 동안 원전 주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아인슈타인 클래스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60명의 대학생 멘토가 월성과 한울 등 4개 원전 주변 660명의 초중고생에게 이달 말까지 학습과 진로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아인슈타인 클래스를 통해 2,200여 명에게 교육 기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2차 전지 음극재 5호기 증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후포면 보성당, 온정면 금천 1리 주민 1동 30만 원, 용화정사 21만 1,870원, 외선미 1, 2 주민 1동 20만 원, 덕인 1, 2 주민 1동 20만 원, 풍물패 10만 원, 금천리 두곡노인회, 배감회 각 10만 원, 정간의 고기 전문점 김명미 씨, 새마을부녀회 각 10만 원, 온정면 체육회, 소태 3리 노인회 각 10만 원, 온정우체국 이칠봉 씨, 방재혁 씨 각 10만 원, 전주 기사님 식당 강순자 씨, 김미자 씨 각 10만 원, 온정면 박영희 씨, 외선미 2리 주민 1동 10만 원, 가위손 미용실 강문홍 씨, 내내치킨 이강래 씨 각 5만 원, 여성재향 군인회장 박명자 씨, 119 안전센터장 전재호 씨 각 5만 원, 외선미 2리 노인회 5만 원, 이은래 씨 각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요. 경북 지역은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앞으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제법 차갑지만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 11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고요. 울진은 비나 눈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은 4,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맑다가 점차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 오늘 구름 많이 끼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8도, 독도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겠고요. 바다의 물결 오전에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오후에 기온이 잠시 떨어졌다가요.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